자, 여러분들 네 번째 부속 서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들 우리 7개 중에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까지 좀 분량이 많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 푸실 수 있으세요. 부가가치세가 암튼 간에 제일 많아. 그죠,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세액공제신고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짠, 됐어요. 여기 세액이죠. 대손, 뜯긴 거야. 그런데 네가 뜯긴 돈 중에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해 줄게 그 뜻입니다. 대손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대손금이 있고요. 대손세액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가 B한테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A야, B한테.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세라는 게 있어서 야, B야, 너 100원 소비했더라? 그럼 10원도 내야 돼. 그래서 110원을 A는 B한테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A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줄게, 다음 달까지 해놓고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주겠지. A는 그러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일단 B가 주기로 했으니까 미리 내가 냈죠. 왜 냅니까? A는 돈도 안 받았는데. 납세 의무자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를 못 받아도 일단 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납세 의무자가 무서운 거라니까. 담세자 안 무서워요? 납세 의무자 무섭습니다. 너에게 의무자라고 딱 명함을 하나 파주고선 너는 못 받아도 내야 돼. 그럼 A는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닥달을 해? B한테 가서 닥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A가 110원 중에서 10원을 먼저 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접근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 100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법인세나 소득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실 거고요. 요 10원은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B가 파산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A는 억울하죠. 얼마 뜯겼어요? 대손금은 얼마 뜯긴 거야? 110원 뜯긴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솔직히 10원은 A가 내는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단지 납세 의무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0원을 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누가? A가. 그래서 국가야, 내가 100원 뜯긴 건 알겠는데 10원은 너무 억울하다. 다시 돌려줘. 라고 신청하는 게 대손 세액공제 신청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대손 세액 한 끗 차이, 세 끗 차이. 그렇죠. 세 끗 차이. 세액에 대해서 10% 내가 미리 냈던 거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대손세액입니다. 대신 이유는 뭐라고요? 상대방 회사가 망해서 정말 못 받게 됐다라는 걸 그거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대손 사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10% 돌려주세요 라고 국가에다 신청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언제만 되냐면 확정신고 때만 돼요. 별표. 아무 때나 뜯겼다고 국가한테 10%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 못합니다. 일단 확정신고 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4개, 우리 시험에서는 4개 중에서 다 나오니까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외상배출국 같은 경우에는 3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그냥 뜯긴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징수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뭐지 우리나라 외에 그 있잖아. 사람 죽여놓고 좀 지나서 내가 죽였어 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머리가 어떡해. 대굴밖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상루가 너무 만땅이야 내가. 그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기억이 나지 않아. 큰일 났네. 일단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 있잖아. 내가 살인범이다. 그 우리나라 15년 그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거 이제 없어졌잖아. 사람을 죽이고 15년 동안 안 잡히면 돼. 그죠? 나 갑자기 왜 그게 생각이 안 날까? 바보 같아. 진짜. 암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그래 알았어. 너 뜯긴 걸로 간주해 줄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파산했거나 사업을 접었거나 거래처 사장님이 죽었거나 실종, 행방불명됐거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부도예요. 별표. 부도. 여러분 부도는요. 부도가 나는 시점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는 상태를 부도 발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도 발생이 되면 바로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기다려 주냐면 6개월을 기다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부도가 났대.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말로 삼성전자, LG전자 부도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요? 죽여요? 그쵸? 죽일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그죠? 흔들릴 수도 있고 거기에 딸린 임직원, 근로자들이 수만 명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정관리라고, 워크아웃, 기업 회생 절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대기업들은 이런 걸 해줘요. 그래서 법원에서 살리냐 죽이냐를 일단 판별을 하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랬어. 그럼 살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빈 문제를 케어해줘야겠죠. 연기를 해준다거나 깎아준다거나 빚 갚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법정관리, 기업 회생 절차,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실은 용어가 조금씩 살짝 다르긴 하지만 느낌은 잡으셔요. 그게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내가 케어를 해줬는데 법원에서조차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서 확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죽은 거죠. 그죠? 탈출을 못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진짜 망한 거죠. 그때는 그 거래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신청할 수 있다? 대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사유는요.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 채권. 요거 다 외우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를 다른 말로 소액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주도에 제가 외상으로 매출한 게 있는데 28만 원 매출을 한 거야. 28만 원. 꼴랑. 그걸 추잡스럽게 갚지도 않아. 막 전화도 했는데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거래처 한번 갔다 와야 되죠. 그죠? 제주도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은 그냥 신청해라 이거지. 그럼 정확하게 30만 원 이하니까 30만 원에 3만 원 얘기하는 거죠. 3만 원은 그냥 해줄게. 대신 몇 개월은 경과하셔야 돼요? 6개월, 6개월. 자, 동글뱅이 치세요. 아우,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정말. 부도도 6개월. 소액 채권도 6개월이죠? 자, 소액 채권 6개월을 기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의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6개월 동안 그래도 네가 그 돈을 받기 위해 노력은 해봐라. 안 그러면 개나 소나 그 채권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신청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돈을 엄청 뜯겼어. 영업을 잘하긴 잘했는데 회수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대리가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소액 채권은요. 6개월이 일단 경과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십만 원, 30만 원 이하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액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제주도에 매출을 했는데 이 대리가 28만 원을 매출을 했어요, 여러분. 꼴랑 28만 원. 그런데 거래처가 전화도 안 받고 계속 슬슬 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래처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한번 가봐야지요. 그죠? 아니, 제주도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국가가 아유 그래 뭐 쪼잔하게 뭐 그 정도야.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그냥 해줄게. 대손세액 공제 신청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개월 이상의 경과를 하셔야 돼요. 둘 다. 부도도 그렇고 소액 채권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노력, 기업 너희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개나 소나 대손세액 공제를 다 인정해 준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이러겠죠. 이 대리가 사장님이 자, 이 대리 자네 가서 채권 좀 받아오게나. 이게 뭔가 미수금이 그냥 매출 채권이 수두룩하네 자네. 그랬더니 이제 이 대리가 이러는 거죠. 아이 뭐 그냥 그거 뭘 받아. 또 피곤하고 날도 춥고 요즘. 그냥 10%는 사장님 대손세액 공제 신청하시고요. 나머지 그거는 그거 있잖아. 바구니 그거 모식갱이야 그거. 그죠? 대손 중단금. 그러려고 결산 때 차곡차곡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니 이 메소드 연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나 여우 주연상 주는 건가?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암튼 그래서 요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는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확정 신고 시에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와우, 별표. 그래서 1번, 2번 일단은 5알이에요. 자, 여러분 뭐만이 살 길이다. 필기만이 살 길이다. 자, 여러분 2번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2번처럼 하셔야 돼요. 그게 이게 절세 효과야. 그러려면 5알인데 2번처럼 하시려면 요 대손 사유를 만족을 하셔야지만 2번처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1번, 2번을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1번이 익숙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왜냐면 회계원리 교수님이랑 부가가치세를 배우기 전에 먼저 회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게 더 익숙한 거예요. 회계가. 가볼게요. 나는 그 10% 안 받을래. 아예 뭘 귀찮게 그걸 또 서류 또 대손사유 해당하면 저거 뭐 채무자가 파산이 됐는지
사업이 폐지가 됐는지 이런 거 다 실무는 서류까지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하지. 입증을 해야지 국가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구차는 거야, 여직원이. 그래서 안 받을래요. 가볼게요. 자, 일단 바구니에 500원이 있었어요. 바구니에. 그리고 내가 대손금, 여러분 대손금은요, 뜯긴 거 전체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부가가치세까지. 그래서 얼마를 뜯겼냐면 1,100원을 뜯겼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이럴 줄 알고 결산 때 바구니에다가 채권자에게 1% 정도를 항상 저축을 해놨죠? 그래서 무조건 자 바구니에 500원이 있다라고 간주하면 500원 부족할 때는요. 무슨 삼각비? 대손삼각비 600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정리만이 살 길이라고 했으니까 코멘트 하나 달아 놓는다면 만약에 미수금을 뜯겼어요. 그럼 똑같은 회계처리인데 요 부분만 뭐가 되죠? 기타 대손삼각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익숙하다고요? 1번이 익숙하고 2번은 부가가치세법 저와 함께 대손세액공제를 배웠을 경우에만 이게 나와요. 가볼게요. 일단 누구 죽이고 외상매출금은 죽이셔야 돼요. 그죠? 뜯겼으니까. 그리고 대손 뭐 부도 같은 경우에는 대손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형광펜 좀 칠할게요. 먼저 퍼스트가 중요해요. 아까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얘는 퍼스트에 예수금을 먼저 떼는 거야. 원래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서 발생하죠. 그러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내야 될 거란 얘기야. 그런데 내가 뜯겼으니까 저 100원만큼은 안 낼래요. 미리 떼고 나머지만 입금시켜 드릴게요. 그거잖아. 그래서 퍼스트로 예수금을 먼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바구니에 있는 거 먼저 쓰시고요. 똑같아요. 이거랑 1번이랑. 그 다음에 부족시 대손 삼각비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슬라이드 한 장에 끝입니다.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죠? 대손세액공제 세끝 차이. 내가 뜯겼던 대손금 중에서 10%를 돌려주세요 라고 확정신고 시에 신청하는 것 깔끔하게 정리했죠? 단 대손사유에 만족하는 것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끝.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만 하면 또 제 수업이 메리트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있는 건가? 메리트 만땅 있는 건가? 여러분, 나 그거 생각났어. 생각났어. 아, 진짜. 지금 아까 좀 찍었다가 여러분들 또 검색했잖아, 네이버에 잠깐 끊고. 그리고 소리를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푸푸푸푸 소리 나죠. 그죠, 여러분들? 어우, 이거 너무 힘들어, 찍기가, 여러분들. 왜냐면, 별다른 걸 다,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 그래도 이 정도 메소드 연기면 박수 쳐줄 만한 거 아닌 거야? 왜냐면 이게 마이크 또 소리, 여러분들 이거 들릴 때 막 잡음 있잖아요. 막 그런 것까지 신경을 다 써야 돼서 요즘에는 여러분 그냥 9시면 그냥 바로 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에 막 4, 5개씩 찍어야 되니까. 암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잡음 들고 이래도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공소시효 찾았어,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막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공소시효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이제 폐지됐죠. 폐지. 예전에는 이게 15년이었었어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15년 동안 숨어 살다가 15년 00시 지나는 시점 내가 죽였지롱. 그래도 못 잡는 거. 와.
공소시효. 짜증나요. 그죠? 암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TAT 2급이야. 어떻게? TAT 1급까지 할까? 한 김에 해. 어떻게 수업을 했는데 또 여기까지만 가르쳐주고 끝나. 그죠? 그렇게는 또 못하지. 내 스타일대로.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하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의의를 마지막에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재손세액공제는 꼭 뭐하고 뭐를 공급해야 돼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올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만 나올 수 있어. 여러분 미수금도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우리 회사가 도소매인데 자동차를 외상으로 팔 수도 있잖아. 중고 자동차겠지. 그 뭐 배달용 차를 팔 수도 있겠죠. 그때는 미수금이죠. 받으러 오면 나올 수 있죠. 외상 매출금 나올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재화 또는 용역을 뜯겼을 경우에만 용역에 대한 거에 10%만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가 뜯겼어. 그럼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대손금이 뜯겼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뜯겼어. 그럼 얘는 100% 1번 회계 처리만 가능하다는 거야. 와우. 1급 따자. 가자. 1급 가자. 그죠,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어요? 그러니까 대손금은 세액공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대신 여러분 이유가 있죠. 여러분 대손금은 돈이죠, 돈. 기억나세요? 저랑 예전에 했었어. 부가가치세법 심화 과정에서 했었다, 여러분들. 요거 완전 중요했어요. 돈을 뜯긴 거죠. 돈은 재화였나? 재화로 안 본다 그랬었어요. 돈, 수표, 뭐 상품권 이런 거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었어요? 안 본다 그랬었어요. 상품권을 사는 것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그랬잖아. 상품권을 사서 실제 물건이랑 바꿀 때 그때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로 안 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거래를 완결시켜주는 수단으로 쓰인 거라 그랬지 소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빨리 가볼게요. 이제 마무리. 자, 1급까지 끝났고요. 업무 프로세스 순서는 세액공제 작성하시고 자동 반영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 2번 회계 처리 앞부분 이해되셨죠? 오케이 바리. 그럼 저랑 또 이제 실무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 너무 많이 갖다 대고 한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라지지 마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